자,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제 밤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간단한 영상들을 몇 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리학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생리학의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조금이나마 제 생리학 공부의 두려움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학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구조 또는 조직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중 신체 또는 신체의 기관의 변화, 그다음에 트레이닝 후에 인체의 변화, 그리고 트레이닝 후에 적용 이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이 구조, 운동 중, 운동 후에 적응 또는 트레이닝 후의 변화 여기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어, 사실 뭐 이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이 세 가지 범주는 이제 오정환 강사님의 구조도에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기출문제집 작업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진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 자체가 보세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이죠. 그래서 기억. 이 기억의 명칭을 묻는 거죠. 이 기관의 명칭. 동방열절이 답인데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이 동방열절이 뭔지, 뭐, 이제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 뭔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예. 뭐 이제 이 심장의 심전도 뭐 피파, 큐파, QRS파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것도 외우죠. 외우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파가 나오는데 이게 운동 중에는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심전도에 뭐 큐파 제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지만 큐파, 티파, S파가 있다고 해보고 QRS파가 있는데 운동 중에는 뭐가 나오고 이 R 뭐 RR 간격이 운동이 좁아진다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조를 무조건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생략 공부하실 때 그 파트에 있는 구조 뭐 직근, 속근 뭐 이런 거 다 외우는 거죠. 외운 다음에 그 외운 그 생리적인 기관 또는 조직이 어떻게 운동량이 변하는지, 그죠?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근육계, 순환계, 호흡계, 뭐 신경계 이런 파트에서 운동을 한 후에 어떻게 그 좋아지는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몸에 적용하는지, 그 세 가지 큰 범주 안에서 그걸 정해 공부를 하면 편합니다. 좀 이거를 이제 문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순환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장, 혈액, 뭐 혈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심장, 혈액, 혈관의 주요한 뭐 기관이라든지 명칭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혈액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혈관 같은 뭐 동맥혈관, 뭐 정맥이 뭔지 그다음에 뭐 좌심실, 우심실, 뭐 수축력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심실 수축력, 심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외워버리면 돼요. 생략 같은 거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 또는 조직을 나타내는 용어는 빨리 외워버려요. 빨리 외워버리고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인체 운동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외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중에 이 기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몸은 운동 중에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동 중에 어떻게든 작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이게 트레이닝 후에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봐볼까요? 기억에 대한 용어를 쓰죠. 기억이 뭡니까? 힐이 따르면 산소에 부족한 부분은 운동에 부족한다. 산소 부채. 그죠? 이것도 용어잖아요. 이거 그냥 암기했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힐 나오고 뭐 운동 후에 보충한다 산소 부채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 자, 니은 지구성 트레이닝 지구도 하면 심장이 비대해지는데 심장의 구조 중 특히 심실인가요? 심장의 움직임이 커져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그죠? 구조 문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후에 변화한 구조죠. 어쨌든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암기하고 기본적인 구조, 그다음에 트레이닝 후에 변화한 구조를 암기했으면 쉬운 거죠. 또는 세포 안에 공장이랍니다. 공장. 이거는 뭐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마모. 지구성 트레이닝 후에 좋아지는 게 미마모가 개선되는 거 이거 다 외우는 거죠. 예, 구조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리글의 이유. 정리 운동의 필요성인데 이거는 뭐 운동 중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운동 후로 봐야 될까요? 이걸 구분하기 어렵지만 뭐 젖산의 제거 측면이니까 이거는 뭐 운동 후, 뭐 트레이닝 후로 보면 좋겠지. 아니면 운동 중으로 봐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순환계 측면에서는 구조 문제가 계속 나왔죠. 과거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네. 두 학생 중 누구의 지구력이 더 높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 보고, 그죠? 스택 검사에서 심박수 반응을 심폐지구력의 지표로 사용하는 이론적 근거를 에너지 대사
네, 이건 조금 우리가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심박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죠? 심박수가 우리 뭐 심장이 뛰는 그 횟수인데, 그게 이제 높아질수록 그게 최대 심박수가 있고 운동 중에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심박수라는 건 구조, 그 명칭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뒤에 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알 수 있고, 이제 뭐 심박수가 심폐지구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론적 근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최대 심박수가 뭔지, 최대 심박수가 우리 몸에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순환계 측면에서, 신경계, 내분계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주는지, 뭐 이거는 구조랑 운동 중, 그죠? 구조랑 운동 중에 이제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논술형이라서 어렵죠, 문제 자체가. 자, 이거 봅시다. 옛날 문제인데 혈류 제본 작용 세 가지,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죠. 구조와 조직 이런 거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시, 운동 중에 정맥혈 회귀를 촉진시키는 작용 세 가지, 이것도 뭐 운동 시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냥 암기 수준인 거죠. 네, 정맥혈 회귀 세 가지, 정맥혈 나오고 또 나오죠. 정맥혈 회귀. 그러니까 정맥혈 회귀라는 것이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 또 순환계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여기도 아마 정맥혈 회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근육의 수축, 그죠? 그죠? 자, 혈류질 또 이거 옛날 반복되는 거고, 이제 운동 가보세요. 자, 스포츠 심장이 되었다. 그래서 철수의 심장 변화, 그러니까 운동 후에, 트레이닝 한 후에 심장의 구조가 변한 거죠. 그죠? 형태와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죠? 혈압, 이제 운동 중에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죠? 그죠? 혈류 저항 요인 이런 것들, 그죠? 운동 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운동 중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종합적인 거죠. 심박수도 나오고, 근육도 나오고, 정맥혈도 나오고, 그죠? 신경계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리학 처음 공부하시는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조, 또 명치 이런 것들을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구조에 나오는 어떤 그 생리적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만 빨리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도 외워버리면 돼요. 외워버린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구나. 금방추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나왔구나. 금방추가 운동 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왔구나. 운동 후에는 민감성이 왜 떨어지는지, 왜 뭐 높아지는지, 그래서 스트레칭을 더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래서 금방추 하나 넣고 명칭을 외워서 금방추의 기본적인 기능을 공부하고, 운동 중에 금방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운동 중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 후에 트레이닝을 계속하게 되면은 금방추의 어떤 게 어떻게 변해서 이게 스트레칭을 더 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이 세 가지 범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생리학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구조를 묻는 문제구나, 이게 운동 중에 뭘 묻는 문제구나, 트레이닝 후에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묻는 문제구나,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나 유출해서 풀면은 좀 편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운동 시, 그죠? 점진적 운동 부하 검사 결과이다. 그죠? 운동 대사의 관점에서 이제 운동 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호흡 교환율이 뭔지를 알아죠. 이건 구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와 운동 체순환의 혈류 추정 차이에서 운동 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모든 문제가 생리학이 뭐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이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큰 틀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생리학도, 그리고 생리학은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생리학 역학 통계는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시험장에서 많이 안 틀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변별이 나는 것은 심리학, 사회학, 교과교육학 이런 데서 사소한 거 실수하고 암기했던 거 기억 안 나고 정확히 독해가 좀 안 돼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 틀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생리학, 뭐 역학, 통계 같은 이과적인 것들은 명확하거든요. 예, 명확한 부분이 많죠. 물론 이제 기전을 묻는 문제들은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명확하죠. 뭐 심장의 구조, 동방열절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공부하시고, 생리학이 사실 공부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예, 정말 재밌어요. 특히 선수 출신 분들은 자신의 이제 과거 경험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공부 재밌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파실 필요는 없고 딱 기출 나오는 수준만큼만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생리학도 쉽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 제일 재밌는 과목이 생리학입니다. 이상입니다.